자이언츠 팬 여러분, 지금 롯데 자이언츠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종료 10일을 남기고 김태형 감독이 급거 귀국했습니다. 직접 펑고를 쳐주며 지옥 훈련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던 그 감독이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같은 날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FA 시장 최대어 박찬호가 두산 베어스행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롯데 팬들은 폭발했습니다. 하이잭하라. 구단은 뭐 하는 거냐? 또 놓쳤다. SNS는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롯데가 올겨울 반드시 움직여야 할 핵심 내야 자원을 또다시 경쟁 구단에 내준 것 아니냐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급거 귀국한 이유, 혹시 박찬호 협상 막판에 뛰어들려는 거 아냐? 구단이 이제라도 움직이려는 거냐? 하지만 구단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구성, 아시아 쿼터 논의를 위해 감독이 직접 귀국한 것입니다. 박찬호 영입 전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요? 3년 전 170억 원을 쏟아부었던 그 FA 투자,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170억 트리오의 처참한 실패, 그것이 지금 롯데의 지갑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부임 2년 동안 단 한 번도 FA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약 마지막 해 올해도 FA 0명, 현장은 절실하게 FA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민재는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싱숭생숭하다. FA 박찬호 영입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홍민희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던 크로스 투구 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즌을 완주하려면 고쳐야 할 것 같다. 윤동희는 2년 연속 국가대표 차출해서 올해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될 6가지 이야기는 롯데 자이언츠의 2026년을 좌우할 운명의 기록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왜 급거 귀국했을까요? 박찬호는 정말 두산으로 갈까요? 170억 실패의 족쇄는 언제까지 롯데를 괴롭힐까요? 그리고 롯데는 2026년 정말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 구단의 선택,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겁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실망을 댓글로 쏟아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완료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폭탄을 터뜨립니다. 11월 14일 오센 단독 보도 두찬호 확정적 롯데 100개 70억 실패가 족쇄였다. 제목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롯데가 올 겨울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원했던 매물, 박찬호의 행선지가 두산 베어스로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늦은 시점 박찬호 영입전에 뛰어든 두산이 KT, KIA 그리고 롯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박찬호를 손에 넣기 직전입니다. 야심차게 FA 시장을 준비하는 듯 했던 롯데. 김태형 감독은 적극적으로 FA 영입을 구단에 요청했습니다. FA 시장 최대 억급 매물인 박찬호를 원했습니다. 강백호보다는 박찬호였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FA 영입을 요청한 뒤 구단의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FA 영입 관련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구단에서 돌아오는 답은 현장이 원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확답은 없었고 FA 영입에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는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간의 예상보다 시장에서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김태형 감독은 FA 영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채 마무리 캠프가 열리는 미야자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강석천 코치 합류 이후 훈련 강도를 높이고 기강을 다잡으면서 김태형 감독도 직접 펑고를 치는 등
지옥 훈련을 열정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FA 영입에 대한 희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태형 감독이 원하는 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두산은 구단주로부터 시작되는 직통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가동됐고 최대어인 박찬호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롯데로서는 결과적으로 과거 불과 3년 전 170억 투자의 실패가 지갑을 여는데 족쇄가 된 모양새입니다. 3년 전 2022년 롯데는 모기업 격인 롯데 지주이 190억 유상증자 투자를 받고 FA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포수 유강남과 4년 80억 원, 유격수 노진혁과 4년 50억 원, 투수 한현희 청희와 3로 1년 최대 40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170억을 한 번에 과감하게 쏟아부으면서 큰 손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오버페이라는 말이 많았고 결국 유강남을 제외하면 모두 확실한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격수 자원촌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진혁은 계약 2년 차에 이미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았고 한현희는 어느덧 1군의 전력이 됐습니다. 유강남이 주전 포수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몸값에 비해서는 지난 3년의 퍼포먼스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진혁은 2024 시즌 7립 3경기, 2025 시즌 28경기 1군 기준 출전에 그쳤습니다. 처참한 실패. 롯데는 당분간 시장에서 큰 손으로 나설 일은 없을 전망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170억 원 투자 실패에 잔상이 옅어진 후에야 시장에 다시 큰 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백호 영입전에서도 롯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롯데의 올해 FA 시장도 이렇게 사실상 종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팬들은 분노합니다. 하이잭하라, 170억 실패 때문에 또 놓치냐. 김태형 감독은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0억 실패, 그것이 정말 족쇄가 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절규입니다. 미야자키, 김태형 감독은 스포츠조선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다. 기존 선수들이 잘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있지만 결국 기본적인 토대를 쌓기 위한 팀의 뼈대가 될 선수가 부족하다. 물론 외국인 선수도 아직 미정이고 지금 당장만 봐선 이대로 한 시즌을 운영해도 될 것 같지만 결국 지난 2년간 봐왔듯이 부상자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력, 뎁스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계산이 서지 않는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단기전이야 총력전을 펼치며 전력의 차이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114경기가 치러지는 정규 시즌은 초장기 레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막판 전준우 한 명 빠진 자리를 메꾸지 못해 속절없이 무너진 롯데,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바로 당사자인 사령탑입니다. 김태형 감독, 그는 누구입니까? 2015년 두산 베어스 지휘봉, 프로야구 최초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KS 제파의 3회, 통합 우승 2회, 명장, 승부사, 그 모든 영광의 타이틀을 가진 감독입니다. 2024년 롯데 부임, 하지만 2년 동안 FA 선물 0개. 스포츠조선은 묻습니다. 3년 연속 FA 영입 위기? 김태형 감독의 속은 타들어간다. 현장은 절실하게 FA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부임 2년간 FA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부상 악몽에도 무명 선수들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2시즌을 버텨냈지만 가을 야구 도전은 모두 실패였습니다. 바이아웃 후로 부임 3번째 시즌, 김태형 감독에겐 롯데와의 계약 마지막 시즌입니다. 한국 시리즈 7연속 진출, 3회 우승의 명장 타이틀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해입니다. 하지만 올겨울도 녹록치 않습니다. 사령탑이 1순위로 지목한 박찬호는
몸값이 치솟으면서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 또 다른 최대어 강백호는 미국 진출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다음 시즌 한국에서 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롯데 구단은 타 팀과 달리 지금 당장 가을 야구 혹은 우승까지 올인하기 위한 확신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의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롯데는 대체 왜 김태형 감독을 선임했을까? 당시 김태형 감독은 모든 구단이 탐내는 차기 사령탑이었습니다. 롯데 부임 당시 우리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며 아쉬워한 팀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지난 2년간 육성도 뛰어났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를 발굴하고 손호영, 정철원, 전민재, 박승욱 등 타 팀에서 한계를 봤던 선수들도 주전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윤동희 등 주목받던 유망주들은 김태형 감독 아래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코치들을 영입해 팀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강석천 수석 코치, 조재영 주루 코치, 정경배 타격 코치 등 롯데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태형이란 이름값은 승부사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리라는 달콤한 열매와 함께했습니다. 재임 기간 내 한국 시리즈 우승 도전이 첫 번째 목표. 가을 야구 진출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깔고 가야 하는 존재감인데 여의치 않게 리빌딩에 전념해온 모양새입니다. 단기전 최강자의 존재감에 걸맞지 않게 가을 야구 무대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과거 두산 시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결국 장원준 영입이라는 한 방이 정말 컸다. 한방 FA 영입, 그 한 방이 우승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데는 그 한 방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형 감독, 그는 롯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전민재의 고백입니다. 일본 미야자키,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 전민재 26주가 달라졌습니다. 과묵했던 그가 기초 일본어 남아 일본 선수들과 거침없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훈련 때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할 때도 한결 원기왕성합니다. 전민재는 후배 한태양과 함께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에 참여 중입니다. 11월 13일 만난 그는 이곳에서 가장 친한 선수로 이케다 라이토, 야스다 히사노리 2명을 꼽았습니다. 마침 전민재와는 99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전민재는 롯데에서도 정철원, 정복은, 장두성 등과 99구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바롯데 친구들도 함께 자이언츠 TV 인터뷰에 임하는 등 짧은 시간에 찐친다운 바이브를 뽐냈습니다. 전민재는 말했습니다. 외국어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다. 우리 팀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지 않나. 그는 웃었습니다. 외국이라 그런가? 여기선 내가 외국인 선수니까 에너지가 한층 더 붙는 느낌이네요. 야스다는 말했습니다. 일단 나랑 친구라서 관심이 갔고 나도 호주 윈터리그 같은 해외 경험이 있어서 낯선 곳에 처음 온 그 마음을 잘 안다. 그땐 호주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다. 이번엔 내가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이케다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전민재는 잘생겼다. 한태양은 진짜 잘생겼다. 좌중이 빵 터졌습니다. 하지만 전민재는 2015년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얻어가는 게 많았던 한 해다. 다만 내가 주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전민재 스스로 주전 유격수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뭘까요? 전민재는 강조했습니다. 부상이던 부진이던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선수가 주전이다. 부진은 물론이고 부상도 자기 관리자 실력이다. 내가 다쳐서 빠진 자리를 이호준이나 한태양이가 메우는 걸 보면서 내가 없어도 우리 팀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프로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그래도 전민재를 향한 김태형 롯데 감독의 신뢰는 두텁습니다. 차기 시즌 부동의 주전 유격수로 점 찍고 있습니다. 단,
FA 박찬호를 영입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민재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싱숭생숭하다. 그만큼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발전해야 할 선수라는 뜻이다. 운명은 어쩔 수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이겨내야 한다. FA 영입으로 전민재가 각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싱숭생숭하다. 자신의 자리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전민재는 알고 있습니다. 전민재는 트레이드 직후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에 100경기를 뛰었다. 더 많은 경기에 뛰는 것이 목표다. 목표는 이뤘는데 딱 1경기 넘기는데 그쳤습니다. 전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상을 겪는 바람에 딱 1경기로 목표를 달성할 줄은 몰랐다. 타율 같은 기록은 특별한 목표가 없다. 130경기 이상 뛰고 싶다. 안타도 세 자릿수, 작년 97개 쳐보고 싶다. 그런 누적 수치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고 재산이 아닐까. 130경기, 세 자릿수 안타, 그리고 부상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하지만 박찬호가 온다면 전민재의 자리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는 박찬호를 영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민재를 믿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하지만 희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민기와 윤동희, 그들의 재건 이야기입니다. 일본 미야자키 11월 13일 홍민기 24가 스타뉴스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올 시즌이 도움이 많이 됐다. 내년에 이런 상황이 와도 방황은 안 할 것 같다. 대전고 졸업 후 202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 지명을 받아 입단한 홍민기. 입단 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군 복무 포함 1군에서는 단 4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5월 잠시 맛을 본 홍민기는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서 뛰었습니다. 6월 22일 사직 삼성전 3이닝 1피안타 6탈 3진 무실점. 6월 28일 사직 KT전 아웃카운트 5개를 모두 삼진으로 최고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뽐낸 홍민기는 7월 말까지 2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필승조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8월 19일 잠실 LG전을 끝으로 1군 등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그는 올해 25경기에서 0승 2패, 3홀드 평균 자책점 3.99, 피안타율 0.111, 이닝당 출루 허용률 GAVHIP 1.9로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홍민기는 말했습니다. 점수차가 많이 날 때도 타이트할 때도 던져봤기 때문에 확실히 경험이 많이 됐다. 올 시즌 중반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내년에는 긴장하지 않고 내 볼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온전히 내 것을 다 보여줬다 생각하지 않는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좋은 모습을 보이다. 몸 상태로 인해 잠시 쉬어갔던 홍민기. 팔꿈치 통증이 없어지고 3군으로 가서 편한 환경에서 루틴을 하며 많이 좋아졌다. 이재율 코치님이 도와주셨고 1군으로 가신 후에는 김현우 코치님이 잘 배려해 주셨다. 이번 시즌을 보내면서 홍민기는 방심의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6, 7월에는 정말 자신 있었다. 안타나 볼넷을 내줘도 내 공을 던졌기에 전혀 상관이 없었다. 막바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도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구속도 떨어졌다. 정말 좋을 때 유지하는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홍민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훈련에서 다시 변화를 투구 폼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말했습니다. 민기가 캠프에서 가다듬고 있다. 투구 폼을 조금 조정했는데 좋아지고 있다. 홍민기 본인은 밝혔습니다. 크로스 투구 폼을 살짝 고쳤다. 이는 김상진 투수 코치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크로스파이어에 가까운 폼은 홍민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왜 폼의 변화를 줬을까요? 홍민기는 설명했습니다. 크로스로 던지면 부상,
위험이 있다. 그 폼으로 제구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다리가 일자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시즌을 완주하려면 고쳐야 할 것 같다. 크로스가 안 돼도 위력적인 볼을 던지려고 연습하고 있다. 자신의 상징을 버리고 시즌 완주를 선택한 홍민기. 마무리 훈련과 비시즌에서 홍민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안 아픈 몸을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싶다. 출근을 안 하면 해이해질 때가 있는데 비시즌에는 스케줄을 제대로 잡고 움직이려고 한다. 피칭하는 것처럼 무리는 안 해도 공 던지는 건 놓치지 않을 거다. 풀타임으로 유지하는 선수들이 대단하다. 내년에 이런 상황이 또 와도 방황은 안 할 것 같다. 나 그때 이랬었지 하면서 똑같이 시간한테 맡길 것 같다. 홍민기는 변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윤동희 22, 오센과 만났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윤동희는 최근 몇 년간 국가대표팀에 빠짐없이 차출됐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년 APBC, 2024년 프리미어 셀비, 최근 2년 동안 11주로에는 롯데 윤동희가 아닌 국가대표 외야수 윤동희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윤동희는 대표팀에 차출되지 못했습니다. 92경기 타율 2할 8푼 1리, 9홈런 53타점 54득점, OPS 819. 시즌 중 왼쪽 허벅지 앞쪽 근육 손상으로 풀타임 시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스텝업이 필요한 시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윤동희는 대표팀 대신 롯데의 미야자키현 휴가 시 마무리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2년 동안 마무리 캠프는 대표팀 차출로 열애였는데 올해는 마무리 캠프에서 혹독한 강훈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동희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이렇게 긴지 몰랐다. 대표팀에 가면 항상 정신이 없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또 경기를 치러야 해서 시간이 빨리 갔다. 지금은 타지에서 훈련을 하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고 나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공기도 좋고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재밌게 하고 있다.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다. 대표팀에 항상 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국내에서 혼자 훈련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단체 훈련을 하면서 단합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윤동희 자신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새삼 새로운 시간입니다. 올해 유독 아쉬웠던 시즌. 마무리 캠프에서 보내는 시간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등 제가 느꼈던 것들을 코치님들과 얘기하고 또 연습할 시간도 많은 것 같다. 올해 시즌 중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선이 너무 달랐다. 기복이 많았다.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리듬을 가져가고 또 보완해야 할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10kg가량 증량, 이른바 벌크업을 하고 시즌을 맞이했던 윤동희. 이 역시도 올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실 시즌을 치르면서 살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찌웠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평상 체중으로 시즌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작년에는 억지로 근육도 늘리고 체중도 늘렸는데 올해는 웨이트만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2년 동안 벌크업을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시즌 초반의 결과가 항상 안 좋았다. 아마 몸에 적응이 안 됐던 것 같다. 시즌 때 똑같이 빠지니까 웨이트만 중점적으로 하고 체중 변화 없이 시즌을 치르려고 한다. 올해 자신을 괴롭혔던 다리 부상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100%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상은 윤동희의 가치에도 치명적입니다. 지금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 아프고 그라운드에 있어야 프로야구 선수다. 그래야 팬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 다칠 수 있게 가동성 훈련, 유연성 운동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다.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윤동희를 해줘야 하는 선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님께서 정말 많이 아껴주시는데 올해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마무리 캠프가 끝나고도 윤동희는 부지런히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휴식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운동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올해는 짧게 쉬고 바로 운동에 들어가려고 한다. 홍민기는 투구 폼을 바꿨습니다. 윤동희는 국대 탈락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재건,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민기와 윤동희, 그들이 2026년 롯데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급거 귀국한 진짜 이유입니다. 11월 24일 김태형 감독 급거 귀국, 구단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밝혔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2차 드래프트 등 전력 강화에 대한 실무진과 논의를 위해 먼저 들어가게 됐다. 올해는 2차 드래프트가 진행되는 해입니다. 오는 19일 열리는 드래프트를 앞두고 롯데는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며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말했습니다. 명단은 다 나왔다. 필요한 자원을 찾고 있다. 주전이 아니더라도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즉시 전력감 자원을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3월 KBO는 발표했습니다. 기존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던 입단 PL 3년차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및 육성군 보류 선수에 더해 입단 4년차 소속 육성 선수 중 군 보류, 육성군 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기로 했다. 자동 보호 명단이 늘어나면서 지명할 만한 선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구단은 굵직한 베테랑이 풀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팀 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선수들도 많이 포함된 구단이 있는 등 상황은 다릅니다. 롯데도 고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문제도 달렸습니다. 롯데는 8월 초까지 가을 야구 진출 확률 93.9%, 8월 6일 KBO PS 오즈 기준까지 기록했지만 12연패를 겪는 등 추락이 거듭되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교체 외국인 빈스 벨라스케즈가 최악의 투구를 보여줬고 6월 월간 MVP 알렉 감보아도 막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흔들렸습니다. 선발진이 흔들리는 상황에 현장에서도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외국인 투수 4명이 모두 기대 이하였고 다른 구단들이 와이스, 폰세, 후라도 등 리그 정상급 외인을 굳히는 동안 롯데는 시즌 내내 대체 선수 찾기에 시달렸습니다. 2026 시즌을 준비하는 김태형 감독은 귀국 후 외국인 투수 전면 재편, 아시아 쿼터 적합자 검토, 2차 드래프트 목표 설정을 직접 챙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 제도도 김 감독이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후보를 추리고 있다. 연봉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바로 발표할 것 같다. 마니아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김태형 감독 급거 귀국. 왜? 롯데 팬들 박찬호 두산행 소식에 구단 성토, 하이잭하라.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박찬호 협상 막판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 구단이 이제라도 움직이려는 거냐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말합니다.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구성, 아시아 쿼터까지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감독이 직접 귀국한 것입니다. 박찬호 영입 전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 문제는 2차 드래프트 구조 변화로 보호 선수 폭이 넓어지면서 롯데가 노릴 수 있는 카드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롯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대한의 성과를 노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뚜렷합니다. 결국 이번 귀국은 공식적으로는 전력 구성 실무 개입이지만 박찬호가 두산행을 확정했다는 소식과 맞물리며 팬들의 실망과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태형 감독은 급거 귀국했습니다. 박찬호는 두산으로 갔습니다.
170억 실패의 족쇄는 롯데를 묶고 있습니다. 전민재는 싱숭생숭합니다. 홍민기는 투구폼을 바꿨습니다. 윤동희는 국대 탈락을 축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전면 재편, 아시아 쿼터. 과연 롯데 자이언츠는 2026년 어떻게 될까요?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 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FA 3년 연속 0명, 그 굴욕은 계속될까요? 전민재는 주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홍민기와 윤동희는 정말 각성할까요? 2차 드래프트에서 롯데는 누구를 데려올까요? 외국인 투수는 누가 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롯데 자이언츠는 2026년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지옥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민재는 일본 친구들과 99주를 만들며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홍민기는 자신의 상징인 크로스 투구 폼을 버리고 시즌 완주를 선택권 했습니다. 윤동희는 국대 탈락의 시간을 정말 필요했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170억 실패,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롯데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롯데 구단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김태형 감독, 그는 마지막 해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실망을, 여러분의 희망을 모두 쏟아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모든 소식, 스토브리그의 모든 진실, 가장 빠르게, 가장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과연 롯데는 누구를 지명할까요? 외국인 투수 발표도 곧 있을 것입니다. 감보아는 재계약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투수들이 올까요? 그리고 강백호의 최종 결정도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2016년 그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170억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직구장에서 가을 야구의 함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6년 롯데 자이언츠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화이팅!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그리고 기억하세요. 170억 족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구단은 움직여야 합니다. 김태형 감독은 응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롯데를 다시 일으켜 씁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